네, 이번엔 전기전자 부분 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부문 하반기 때 저희가 주목하는 것들은 세트의 어떤 기저 효과에 의한 출하량 회복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애플의 귀환, 그리고 이제 애플이 중장기적으로 OLED를 조금 확대하는 모습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목해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세트 회복 가시성이 조금 확보되는 모습들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이나 올 연초에 올해 스마트폰이랑 PC의 출하 성장 전망률을 각각 3%, 1.3% 정도로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웬만한 조사기관이나 이런 곳들에서도 저희와 유사한 정도의 전망치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높은 숫자가 아니죠. 지난 2년 동안 역성장을 많이 했던 거에 비하면 정말 기저효과로 인해서 겨우 플러스 정도가 찍히는 정도의 되게 미미한 정도의 회복 정도를 이제 저희가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인데요.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해서 끝났고 PC도 3.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전망해 놓은 숫자 대비해서 1분기가 숫자 자체가 높았죠. 그렇다는 얘기는 2분기, 3분기, 4분기에 앞서 저희가 연간 전망 이 숫자 자체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올해 연초에 생각했었던 어떤 세트의 주요 세트들의 출하 성장 전망치가 하회하지 않고 오히려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감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실제로 업체들의 어떤 실적 전망치나 이런 것들이 상향 조정되는 모습들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올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주요 종목들 중에서 14%, 10%씩 상향 조정된 업체들이 상존합니다. 사실은 패키지 기판 업체들을 제외하면은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모든 종목들이 연간 추정치가 상향 조정됐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주요 테크 업체들 중에서도 실적을 그러니까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한 업체들이 많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타이유덴이나 무라타 같은 경우에도 각각 전년 대비 120%, 40% 가까운 이익 성장치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T에 어떻게 보면 세트의 수요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업체들의 숫자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고 있다. 그게 작년 연말, 올 연초에 봤던 것 대비 숫자 자체가 상향 조정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중으로는 IT의 어떤 그 숫자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을 거다. 하향 조정되거나 그럴 가능성보다는 상향 조정되는 흐름 속에서 주가가 이에 동행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벤트적으로는 가장 이제 가까이 있는 이벤트가 6월 초에 있는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일 거고요. 관련해서 애플이 이미 실적 발표 통해서 분명히 AI 관련된 코멘트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어떤 언급들이 나오는지가 중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분명히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 16 시리즈의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탑재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애플도 상당히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한 물량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사실 세트 업체들이 어떤 출시되는 제품을 적극적으로 준비한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판매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그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해당 서플라이 체인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거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준비한 만큼 만약에 판매량이 받쳐준다면 그 이후에 또 주문량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시되기 이전으로만 보면은 준비하는 구간 안에서 좋은 실적과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저희는 노려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애플의 대표적인 서플라이 체인인 BH 같은 경우가 이제 2분기
매출액이 그 신모델을 준비하는 딱 그 첫 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2022년 2분기에 그 북미 고객사 향 매출액이 2천억 초중반에 달했던 게 역대 최고 매출액이었는데요. 현재 지금 24년에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매출액 혹은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플이 아이폰 16 시리즈에 대한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 때 이 애플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가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 보면 중장기 스토리에서도 애플은 확실한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한 아이패드 프로의 OLED 버전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저희가 올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나왔죠. 그래서 프로의 13인치, 11인치 같은 경우가 출시가 됐고요. OLED를 채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효능은 뭐냐면 두께와 무게를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LCD 버전 대비해서 지금 13인치를 비교해 보시면 두께가 무려 1.3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도 100g 가까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이제 무게나 두께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OLED로 이제 전환하면서 두께나 무게에서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그 소구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애플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상반기에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뭐 미니 그리고 후년에는 일반 버전과 에어 버전 전부 다 이제 아이패드 적용 가능성이 상존하고 그리고 25년 하반기부터는 맥북을 위한 또 준비들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맥북에도 OLED가 탑재된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저희가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6년이 될지 2027년이 될지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겠지만 애플도 이제 폴더블 관련된 스마트폰 준비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애플 향으로 나아가는 OLED의 확장 스토리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BH는 그런 업체들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애플이 중장기적인 스토리를 그려나가는 과정 안에서 우리나라 OLED 서플라이 체인들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기전자 쪽에서도 AI 쪽에서 이제 찾는 기회들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인텔이랑 퀄컴 이 두 업체가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고 CPU 및 AP 각각 1위 업체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스펙 상향을 통해서 ASP를 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벤트가 마련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적극적으로 해당 AP나 CPU들을 출시해서 탑재를 해 나갈 거고요.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 전개될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조사기관들이나 이런 데서도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이랑 PC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I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연평균 80% 그리고 AI PC 같은 경우에는 2027년까지 60%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해당 디바이스 전체 규모가 커진다라고 보시기보다는 해당 기기가 탑재된 출하량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늘 거기 때문에 해당 그 AI 관련된 스펙 상향에 연동되는 부품들이 확실하게 수혜를 누릴 수가 있겠죠. 판매량도 판매량이지만 결국 모든 업체들, 하드웨어 업체들이 해당 제품을 같이 준비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부품들의 수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AI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 영역은 워낙에 명확했고요. 이 전기전자 내에서도 이미 조금 일정 부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올 1분기 실적을 복귀해서 생각해 보시면 생성형 AI 서버 데이터 센터 수혜로 인해서 MLCC 같은 경우가 믹스 개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본격화가 되고 나면은 NPU가 탑재되는 CPU나 AP가 어느 정도는 대면적화되고 고사양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패키지 기판단에서도 층수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면적이 커지는 수혜가 전개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구간에 다양한 AI 관련된 디바이스들이 이제 출시가 될 건데요. 스마트폰이나 PC 안에서 이미 뭐 얼마 전에 퀄컴이나 이런 업체들이 델과 협업해서 AI PC를 출시한다는 언급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해당 구간에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체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선 호주로 올 연초부터 해서 삼성전기를 지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트 수요 자체가 회복되는 과정 안에서 영업 환경이 개선될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생성형 AI 관련된 수혜로 MLCC 믹스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연초에 봤었던 올해 MLCC의 영업이익률을 지금 계속 다 상향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향 여력이 올해 연중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북미 고객사 향으로 신규 서버 CPU랑 GPU가 들어갈 예정, 그리고 그 신규 CPU에 이제 FCBGA나 이런 것들을 공급할 거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패키지 기판도 전사 이익에 기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PBR 밴드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낮아요. 평균이 1.7배인 회사인데 지금 현재 PBR이 1.3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거 역사상으로는 저평가 많이 받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익치가 이제 상향 조정되고, 그 상향 조정되는 과정 안에서 어떤 신규 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AI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로 확인이 된다면 주가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서 연초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삼성전기는 올 하반기 때도 최선 호주로서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LG이노텍이랑 BH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제 애플의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애플이 AI 관련된 부분들을 컨퍼런스 통해서 이제 밝힐 거고,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차기 모델인 16 시리즈의 상당 부분 탑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애플 서플라이 체인들에 대한 기대감을 출시가 되는 9월 초까지는 이어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 BH 두 종목 다 추천드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업체 다 PER, PBR 역대 최저 밸류에이션에 머물러 있다가 한두 달 막 20-30% 정도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 때 전기전자 내에서는 AI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과, 그리고 이제 애플 모멘텀을 즐겨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고, 관련 세 종목해서 추천드리면서 전기전자 쪽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